house was torn apart. Not only my dad is gone, but now every single last piece of it was stolen from us. 범죄 관광.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름만큼이나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를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캐나다 하면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많잖아요. 이민자의 천국, 살기 좋은 나라 항상 10위 안에 있습니다. 뭐 5위일 때도 있고 6위일 때도 있고. 근데 그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마운티라고 하는 그 캐나다 RCMP 경찰이 있는데요. 이렇게 빨간색 옷 있잖아요. 모자 쓰고 치안이 좋아서 애들을 돌보고 있다. 뭐 이런 예전에 농담이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정평이 나 있던 캐나다가 요즘에 대낮에 보석방도 털리고 길가에서 운전하다가요. 범죄자가 와서 그냥 문을 열고 차를 뺏어서 그냥 운전해서 가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니 하물며 ATM을 굴착기로 뜯어내서 밤에 그냥 가져가고요.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고 이제는 하다못해 캐나다로 범죄 관광을 온다고 하는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시죠. 항상 뭐 범죄율에 대해서는 미국은 캐나다랑 다르게 총기 휴대도 자유화되어 있고 범죄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을 하죠. 범죄가 있으면 공공이 그러려니 하는데 실제로 미국은요 범죄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캐나다는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가끔 찾는 이제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인데 여기 보시면 타이틀 보세요. Crime rate, 범죄율이 캐나다가 미국보다 훨씬 많이 치솟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헷갈리지 마세요. 전체 범죄 숫자는 미국이 훨씬 높습니다. 인구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범죄 증가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메이저 크라임이죠. 뭐 homicide, robbery, aggravated assault, 그러니까 막 무기로 사람 때리고 이런 거. 근데 이것도 지금 캐나다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피부로 체험하시는 조금 이제 뭐 심각한 게 아니죠. 이것들은 뭐냐면 강도, 그죠? 아니면 주거 침범. 뭐 이런 것들 break and enter라 그러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break and enter 이런 것들도 지금 미국도 약간 올라가는 추세지만 캐나다에 올라가는 추세가 상당히 좀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범죄 관광, 저도 이거를 듣고 되게 좀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요. 가을철 외국인 범죄 조직이 캐나다나 미국에 입국해서 수개월간 집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철새가 떠나듯 봄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예.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하필 가을이야? 이게 뭐냐면 바로 데일라이트 세이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이걸 시작하면은요 날이 좀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시간에 범죄를 더 저지르기 쉽다는 거죠. 이 범죄자들이요 유럽하고 남미 쪽에서 들어오는데 오후 한 6시부터 10시 사이에 6시부터 10시 사이에 사람들이 집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시간에 굉장히 바쁩니다. 식료품 쇼핑 가야 되고요. 아이들의 뭐 과외 활동 때문에 가족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없고요. 또 외식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6시부터 10시 사이 저녁 시간을 노리고 굉장히 일찍 어두워지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저희가 뭐 알람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감시 시큐리티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에피소드에 자동차 세프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강도하시는 분들은요. 강도하시는 분들이 아니죠. 이 강도들은 제가 요거 많이 실수해서 많은 분들에게 문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왜 극존칭을 쓰냐? 이 강도 자식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강도들은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집을요 되게 오랜 시간 보면서 보통 대부분의 알람 시스템이요 센서들이 다 1층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유리를 깨고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전기를 끊고 알람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카메라가 안 잡히게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저도 알게 됐냐? 왜냐면 제 주위도 그렇고 제 클라이언트도 그렇고 너무나 많으신 분들이 자동차 도난은 너무 비일비재하고요. 제가 아시는 한 분은요. 같은 분이 3번을 도난을 당했어요. 차를. 그런데 요즘은 제가 뭐를 많이 듣냐면 지인들이나 클라이언트들이 집에 강도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집에서 금품도 그렇고 현금도 그렇고 다 도둑을 맞았는데 강도한테 도둑을 맞으면 이 돈에 대해서 배상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험 약관을 보시면은요 강도라든지 theft에 대해서는요 이게 30만 불, 3억이 됐건 10억이 됐건 실제적으로 약관에 의해서 페이되는 금액은 한 2,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캐논볼로 한 20에서 30,000 달러 약관에서 다르지만 그것도요. 중고값을 처리해서 좀 적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전까지는 모르셨다가 도난 강도를 당하고 나서는
이거 보험이 있었는데 무용지물이라고 느끼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요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뭐였냐면 캐나다에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사시는 주거 지역이 어디냐면 욕 리전이라고 하는 주거 지역이에요. 리치몬드 힐, 뭐 톤힐, 번, 마캄 중국 분들과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이곳에서 얼마 전에 그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뉴스 브리프를 했어요. 2월 달이죠. 2월 24일 날 크라임 투리스트, 그죠? 관광 범죄자들을 잡았다. 라고 하는데 이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됐냐면요. 20명을 잡았는데 이 사람들한테만 거둬들인 그 돈이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 million, 한국 돈으로는 20억에서 조금 넘을 수 있죠. 되게 좀 부유한 동네를 보고 모든 그 강도가 6시에서 저녁 10시. 그러니까 저녁 6시에서 10시 사이에 다 강도들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지금 20명이 잡혔잖아요. 근데 그 규모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경찰에서 기획 수사를 해서 체포를 하겠다? 이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한 거고 경찰에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한번 이렇게 리포팅을 한 거지 실제적으로 피해 액수와 피해자는 제가 볼 때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이잖아요. 그럼 캐나다 안에서는요, 미국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단순히 그냥 돌려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강도를 하고 많은 피해를 입힌 다음에 아무런 처벌 없이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금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을 구금을 하게 되면요, 누가 내야 되죠? 저희들이 힘들게 번 세금으로 저희가 이 사람들을 구금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내기도 뭐하고 데리고 있기도 뭐하고 그러면 결국은 입국시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CBSA라고 하는 저희 이제 그 Border Service라고 하죠. 이민국과 관련돼서 입국 금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야 되는 CBSA도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인력난의 심각함으로 인해서 이 자동차가 공공연히 저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지금 중동으로 가는데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찾아다닐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몬트리올 포트에서. 자, 그러면 못 잡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막지 못하는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범죄율이 이렇게 높고 막 저희 옆집도 털리고 앞집도 털리고 막 이게 털리고 있는데 왜 못하냐? 전체적으로 치안에 구멍이 있는 거죠. 이 자료는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토론토 경찰의 경찰청장이라고 그러나 제일 높으신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토론토는요, 911 누르시면 언제 경찰이 오냐면 한 22분 정도 지난 다음에 경찰이 오신대요. 그러니까 뭐 1분 2분 안에 오는 거 아니고 자 22분 6분 크게 해놨죠. 토론토의 인구가 1999년부터 60만 명이 올라갈 때 경찰의 증원은 33명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오로 세프트, 그 자동차 도난 때도 말씀을 드렸던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는 경찰 예산 부재고요. 경찰이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거죠. 잡아도 문제인 거고요. 저희들은 그러면 되게 그냥 불안에 떨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요. 많은 한인분들이 사업을 하시잖아요. 뭐 가게를 하시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캐시를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집에 귀중품을 두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은행에 넣든지 시큐리티 디파짓 박스 같은 거 하셔서 은행에 두시는 게 좋고요. 다른 하나는 요번에 이제 캐나다에서는 연방 선거가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과 좀 치안을 중시하는 후보, 본인 지역구에 아니면 그 당을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는 제가 볼 때는 뭐 여러분들이 뭘 해서 치안이 좋아지겠다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경찰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좀 공유해 주셔서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뭐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좀 얘기해 주시면 다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에는 또 다른 에피소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